한국의 땅값은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데요. 한 3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을 팔면은 미국 땅 전체 중에 절반을 살 수 있고, 캐나다 땅, 저 넓은 캐나다 땅을 6번 살 수 있고, 한 번이 아니고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 굉장히 넓은 나라죠. 유럽에서 가장 넓은 나라인 프랑스를 8번이나 살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최신 값을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국 땅값이 계속 그들 나라보다 더 올랐으면 더 올랐지 덜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놀랄만한 값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은.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거는 광풍이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득봅니까? 소수의 땅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 아파트 가진 사람은 득을 보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것과 같은 액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적인 망국적인 제로섬 게임이고 빨리 하루빨리 이 게임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보다 생산활동, 창업이나 기업활동 이런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에 몇 억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조그마한 성냥갑 같은 아파트 한 채에 몇십억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아파트 10억, 20억이 왜 10억, 20억이겠습니까? 그것은 땅값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값이 아닙니다. 땅값입니다. 왜냐? 그 아파트에 아무리 고급 자재를 다 들여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재의 값은 다 합쳐도 1억이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땅값. 저 밑에 n분의 1로 겨우 조금 갖고 있는 지분의 값이 10억, 20억인 겁니다. 얼마나 지금 비싼 천문학적인 땅값이죠. 아파트 값은 전부 땅값인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부익부 빈익분을 조장하고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앞으로도 집 살 희망이 없어졌다. 이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죠.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해서 일부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하고 없는 자는 더 뺏는 이런 잘못된 게임은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있죠. 이게 대해서 해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5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토지 공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런 철학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이런 철학은 한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급히 나온 것이 200만 호 건설이라는 대안이 하나 나왔고요. 그 무렵에 토지공개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거기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논의를 하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그때 많이 활발하게 논의가 됐는데 그 뒤로 30년 동안 별로 토지공개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논의부터 철학부터 확립을 해서 토지는 만인이 다 공동으로 갖는 것이다. 이건 하늘이 인간에게 같이 쓰라고 나누어준 선물이지 개인이 그것을 갖고 사유화해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라고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양산이라고 기억합니다만은 경남 양산의 가톨릭 묘지에 참배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낡은 나무 팻말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인간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맞는 말이구나 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흙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남을 고통에 빠뜨리고 이런 잘못된 제로섬 게임을 70년째 계속할 수 있습니까? 토지 공개념을 빨리 확립해서 우리 사회의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한탕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안 된다, 없다, 우리 사회에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철학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 조항을 명시를 해서라도 반드시 철학을 확립할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의 강화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토지 투기를 잡는 근본 대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샀는데 거기서 보유세를 내가 많이 내야 된다. 근데 내가 보유해봤자 세금 많이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유의 인센티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아무도 투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토지 보유세가 근본적인 토지 투기를 막는 방안이라는 것이죠. 즉,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19세기 말에 헨리 조지라는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못 받고 학교를 못 갔는데, 그러면서 온갖 밑바닥에서 전전하면서 이 일 저 일 하는데, 인쇄소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책들을 공부하면서 독학을 해서 훌륭한 아주 높은 학문적인 경지까지 올라간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기독교 사상하고 결합을 해서 토지 사유 독점으로 인한 이 폐해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을, 사유를 없애면 좋겠는데 이미 사유화된 지가 수천 년이다. 그럼 공유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사유를 인정하면서 공유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 끝에 그러면 지대라는 게 발생하는데,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면은 지대가 제로가 되면서 토지 가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만큼 크기를 세금으로 물리면 된다, 이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공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의 주저가 Progress and Poverty, 진보와 빈곤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특히 마지막 장에 가면 아주 정말 웅변적으로, 문학적으로, 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사상가죠. 이 사람은 학자로서도 훌륭했을 뿐만 아니고 대학 강단에 서지 않았다 뿐이지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훌륭한 이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제학자인 영국 캠브리지 마샬하고도 토론을 했고 가서 강연도 했고요. 뉴욕 시장에 2번이나 출마를 했는데 진보 연합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좌파, 진보파 시민운동가들이 다 힘을 합쳐서 헨리 조지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준 사람 중에는 칼 막스의 딸과 사위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칼 막스의 딸과 사위도 헨리 조지의 선거운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낙선을 했는데, 당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고 2등이 헨리 조지, 3등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시어도르 루즈벨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마운트 러시모아 산의 4명의 위대한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해드렸죠. 거기에 등장하는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3등을 했으니까요. 헨리 조지가 그만하면 참 선전한 셈이죠. 자,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토지에 대한 지대세 또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토지 사유 독점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고, 이 사상은 그 뒤에 많은 학자들이 토론을 한 끝에 이거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 세상에서 세금을 제일 싫어하고 반대하는 경제학자가 누구냐 하면 시카고 학파이고, 시카고 대학의 대장 주장이 누구냐 하면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일찍이 받았고요. 그 뒤에 그의 제자들이 수십 명이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은 밀턴 프리드만을 좀 존경하기를 하늘처럼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상은 철저한 시장 만능주의, 시장 근본주의입니다. 국가 개입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세금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 이 세상의 세금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헨리 조지가 오래전에 주장했던 토지 보유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밀턴 프리드만이 말하기를 이 세상 세금은 다 나쁘다. 나쁜데 나쁜 세금 중에 제일 덜 나쁜 세금이 있다면 헨리 조지의 토지 보유세가 제일 덜 나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좋은 세금이 되고요. 가장 극찬을 한 것이죠. 그만큼 좋은 세금이 토지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토지 보유세를 거둬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세수 필요가 있으면은 소득세나 뭐 부가가치세나 등등 이런 것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유세,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됐고 제가 그걸 도입하는데 좀 이력을 담당했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좀 불완전하고 미흡한 형태지만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70년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극심해서 서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된 지금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야말로 정말 나라를 구할 해법의 제1조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세, 종부세 면제에다가 뭐 여러 가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환수하기는커녕 면제부를 주고 꽃길을 깔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한데요.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은 면제입니다. 면제하고 2주택 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은 양날의 칼이라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성을 갖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동결 효과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집을 안 판다. 그럼 공급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집값 떨어뜨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죠.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과세를 하되 1인이 한 사람이 평생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벌 수 있는 그 이익의 한도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1억 원까지는 면제, 그건 봐준다는 것이죠.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점점 많아지면 누진적으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평해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1가구 1주택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데 절반이 면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주차도 투기를 해서 땅이나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세금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방 후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왔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면제와 감면이 많은 나라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면제해 주죠. 근로소득세도 저소득이라고 해서 면제해 주죠. 그래서 근로소득 내는 사람이 절반이 안 돼요. 이건 기형적입니다. 외국의 선진국은 다 적은 소득 버는 사람은 적지만 세금 냅니다.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정치권에서 허물어 왔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조세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투기가 판을 치는 것이죠. 이걸 확립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양도소득세의 정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다한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너무 무겁거든요. 부담되거든요. 그런 거는 과감히 인하함으로써 사고 파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급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참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누구는 떼돈을 벌고 수십억 아파트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누구는 피눈물을 흘리는, 더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를 하루빨리 벗어나야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도 되고 분배도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점을